조조와 원소가 처음 만난 것은 조조가 한창 분방한 생활을 즐기고 있던 18대였다. 몇 년 패국 일대를 휩쓸고 다니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둘은 곧 10년지기처럼 친하게 되었다. 하나는 오랜 명문의 후예요. 하나는 탕류인 환관 가문의 출신이지만 남다른 포부와 씩씩한 기계에 서로 뜻이 잘 맞았던 것이다. 원소와 함께 어울리던 시절을 떠올리자 문득 조조의 입가에 가벼운 웃음이 어렸다. 원소는 집안에선 양가의 자제였지만 조조와 어울리면 곧잘 저자거리 어떤 무례한에 못지않은 장난을 치기도 했다. 언제나 예의범절에 얽매여 지내는 원소에게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은 조조의 자유분방한 행동이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만큼 조조 또한 근엄한 가문에서 자라난 공자를 저잣바닥으로 유혹해내는 재미가 있었던 까닭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떤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우연히 시집가는 색시의 가마를 보게 된 그들은 그 색시를 훔쳐다 겁탈을 하자는데 뜻을 함께 하게 되었다. 원하면 거의 안 되는 게 없는 명문 부호의 아들들이 가져볼 수 있는 호기의 일종으로 반드시 그들의 방탕이나 악성과 연관 지을 수만은 없는 장난이었다. 새색시의 가마를 따라가며 궁리를 거듭하던 그들 둘은 드디어 한 꾀를 생각해냈다. 가마가 들어가는 집까지 확인하고 다시 마을 입새로 나온 그들은 혼례식이 한창 진행될 때를 기다려 그곳에 있는 집더미에 불을 지른 뒤 헝클어진 머리와 풀어진 옷자락으로 헐레벌떡 잔치집으로 뛰어들어가 외쳤다. 비적이다! 계량산 도둑대가 내려왔다! 근처에서 잔인하기로 이름난 도둑들의 이름을 판 것이었다. 혼례식장은 순식간에 수라장으로 변하고 놀란 사람들은 허겁지겁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 입구에서는 연기가 치솟고 달려온 두 젊은이는 헝클어진 머리에 풀어헤친 옷자락이 영락없이 도둑대에게 쫓겨온 형국이었다. 거기다가 쳐들어온 도둑대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잡듯 끊어놓는다는 그 무서운 대량산 패거리가 아닌가. 그 틈을 타 조조와 원소는 놀라 기절한 신부를 업고 사람들이 간 쪽과 반대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을을 몇 발 벗어나기도 전에 뜻아니한 일이 벌어졌다. 짐승을 잡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파놓은 것인지 아니면 저절로 생긴 구덩이인지는 모르나 한 길이 넘는 구덩이에 원소가 빠져버린 것이었다. 원소가 다시 나오려고 했지만 사방에 가시덩굴이 막혀 있어 손댈 곳이 없었다. 그 사이 속은 것을 알아차린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손에 쇠스랑이며 몽둥이를 들고 몰려오고 있었다. 다급해진 조조는 들쳐업고 있던 새색시도 뺑개치고 원소를 끌어내려 했으나 역시 가시덩굴 때문에 어찌해 볼 수가 없었다. 거기서 다시 조조는 한 꾀를 생각해냈다. 사람들이 시퍼런 칼을 들고 몰려오고 있네. 잡히면 꼼짝없이 비적으로 오인당에 맞아 죽을 거야. 조조는 먼저 원소에게 그렇게 겁을 주어놓은 다음 몰려오는 사람들 쪽을 향해 소리쳤다. 도둑이 여기 있다. 신부를 겁탈하려고 한다. 그러자 정말로 다급해진 원소는 아픔도 있고 가시덩굴을 휘어잡아 구덩이를 빠져나왔다. 나중에 원소의 손을 보니 마치 고슴도치 등처럼 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 뒤로도 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어울렸다. 그러다가 깨달은 바 있어 조조가 먼저 가재를 뿌려 효렴을 산 뒤 낙양 북부도의가 되고 이어 원소가 복양의 장이 되어 떠남으로써 왕래가 끊어졌던 것이다. 그때 나를 사로잡은 열정은 무엇이었던가? 원소와의 이 일 저 일을 회상하던 조조는 문득 그 자유분방하던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12업부터 20이 되던 때까지 그는 실로 자신도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에 휘몰려 보냈다. 어떤 때는 병서에 미치고 어떤 때는 사부에 미쳤으며 무예에 미치고 싸움에 미치고 속이고 놀리는 일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춤과 노래와 술에 미치고 사냥에 미쳤다. 잠시라도 무엇인가 미치지 않고는 몸과 마음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내면을 뜨겁게 휘몰고 있는 그 정체모를 불꽃으로 알 리 없는 사람들에게는 방탕이요
타락 이후 행악으로밖에 비칠 수 없는 시절이었다. 감사합니다.